해숙이 낙준의 바지 속에서 발견한 꽃반지, 이게 왜 소미와 낙준에게 있을까? 소미의 꽃반지에 숨겨진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낙준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 구원의 빛일까요? 아니면 해숙과의 관계를 흔드는 위험한 불씨일까요? 소미, 사랑과 배신의 파편 속에서 떠도는 영혼. 그녀의 가슴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낙준. 하지만 그 이름은 구원일까? 아니면 그녀를 과거의 상처로 묶는 사슬일까? 그녀의 손은 이승의 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녀의 눈물은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달립니다. 잃어버린 아이, 그리고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를 찾아. 이승의 거리, 사람들 속에서 소미의 시선이 멈춥니다. 화려한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행인, 그 문양은 그녀의 꿈속에서 보았던 피로 얼룩진 기억의 조각입니다. 분노가 소미를 집어삼킵니다. 그녀의 숨은 거칠어지고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시간은 그녀를 비웃습니다. 지하철이 올 시간이 다가오고 낙준은 재촉합니다. 소미씨, 이제 가야 해요. 하지만 소미의 눈은 그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와이안 셔츠의 남자,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억눌린 분노와 배신의 상처로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복수와 배신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이승의 법칙을 깨는 그녀의 손, 낙준은 얼어붙습니다. 소미, 이승의 존재를 만질 수 없는 영혼이 어떻게 그 남자의 숨을 짓누르는 걸까? 그녀의 분노는 어디에서 온 걸까? 그것은 사랑이었던 남자, 그녀의 남편이었을지도 모르는 자에 대한 배신의 메아리였습니다. 소미의 과거, 그녀가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시절,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남자, 그녀의 남편이었던 자가 그녀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랑의 맹세를 나눴던 그가 잔혹한 괴물로 변했습니다. 그는 소미를 폭행하며 쓰러뜨리고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배신, 그녀의 아이를 빼앗고 어린 생명을 해쳤습니다. 내 아이를 돌려줘! 소미의 절규는 하늘을 찔렀지만 그는 차갑게 웃으며 그녀의 삶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격분한 소미는 그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조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그녀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텅 빈 품,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뿐이었습니다. 강정구는 강력반 형사였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소미와의 결혼은 그의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춰줬습니다.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아이를 안고 웃던 그는 소미에게 너와 아기가 내 전부야 라며 맹세했습니다. 강력반의 위험한 윗무 속에서도 그는 가족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강력반 형사의 삶은 그를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마약 조직, 폭력배, 부패한 동료들, 정구는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세상은 그의 이상을 비웃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거대 범죄 조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정구는 조직의 두목을 잡기 위해 잠입 수사를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점차 어둠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뇌물, 협박, 그리고 조직의 유혹은 그의 도덕적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 자신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낙주는 그 시절 정구의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낙주는 강력반의 이상주의자였고 정구의 거친 방식에 늘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구야, 이건 너무 위험해. 우린 정의를 잃으면 안 돼. 하지만 정구는 낙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낙주는 조직과의 위험한 거래를 막기 위해 내부 고발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조직의 일부를 무너뜨렸지만 정구를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정구는 조직의 보복으로 협박을 당했고 빚과 공포에 짓눌렸습니다. 낙주는 정구를 구하려 했지만 정구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네가 날 배신했어, 낙준. 정구의 원망은 친구와의 우정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정구의 타락은 소미와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술과 폭력에 찌들어 소미를 때리고 결국 조직의 위협 속에서 아이를 잃었습니다. 내 아이를 돌려줘. 소미의 절규에도 그는 차갑게 웃으며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의 하와이안 셔츠는 한때 가족의 따뜻함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피와 배신의 흔적으로 얼룩졌습니다. 정구의 몰락은 단순한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의를 지키려다 어둠에 삼켜진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소미의 손이 정구의 목을 조르는 순간 그녀는 영혼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배신,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머니의 죄책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낙준의 사고는 내부 고발 직후 범죄 조직의 보복으로 발생했습니다. 고발로 인해 조직의 두목이 체포되자 그들은 낙준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낙준은 강력반 동료들과 함께 조직의 은신처를 급습하는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조직이 낙준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꾸민 덫이었습니다.
급습 도중 조직의 부하들이 매복해 총격을 가했고 낙주는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순간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건물의 잔해가 무너지며 낙주는 콘크리트 더미 아래 깔렸습니다. 그의 척추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동료들이 그를 구출했을 때는 이미 하반신의 감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낙주는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의사의 차가운 말은 낙준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보복은 낙준의 내부 고발에 대한 직접적 결과였고 간접적으로 정구의 몰락과 연결되었습니다. 정구는 이후 악의 세력과 손을 잡고 어둠의 세계와 타협하며 일생을 보냈고 소미는 원한과 배신감으로 똘똘 뭉친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하여 이승과 저승을 배회하는 가여운 넋이 되고 말았습니다. 낙주는 사고 후 강력반을 떠났고 죄책감과 상실감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낙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그의 외면이 아닌 내면의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제가 아는 그 사람이에요. 몸이 변해도 당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해숙의 이 말은 낙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그것은 그녀가 낙준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천국열차에서의 낙준과의 만남은 낙준과 소미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심판하기 위한 운명의 장치입니다. 그들의 인연은 강정구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열차는 그들을 단순히 과거의 피해자로 두지 않고 서로를 통해 구원과 속죄의 길을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낙주는 정구의 몰락과 소미의 비극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있습니다. 천국열차는 그에게 소미를 구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속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소미의 낙준을 향한 알 수 없는 감정은 낙준의 헌신으로 인한 구원의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미는 정구의 배신으로 삶의 의지를 잃었지만 낙준의 진심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천국열차는 그녀에게 분노와 복수를 넘어 용서와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소미는 해숙에게 깊은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낙준을 향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낙준의 따뜻한 손길과 헌신은 소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며 강정구의 배신으로 잃었던 희망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해숙과의 관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어집니다. 낙준 씨, 소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꽃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낙준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미 씨? 그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받았습니다. 하얀 꽃잎은 그의 손바닥에서 작게 빛났습니다. 그 반지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낙준은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이었고 그는 그녀가 분노와 복수로만 가득한 영혼이 아니라고 믿어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해숙은 낙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여인이었습니다. 소미는 해숙의 눈빛에서 자신과 닮은 상처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절박함, 그리고 그 사랑이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마음. 소미는 해숙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꽃반지는 그녀가 줄 수 있는 가장 조심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먼 발치에서나마 두 사람을 응원할 거예요. 낙주는 이 혼돈의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구화에서 펼쳐질 감정의 소용돌이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